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는 해외 이주라는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약 9년간 아이들의 해외 이주 그리고 그 이후에 적응까지도 도움을 준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체코, 크로아티아 등 되게 많은 나라들로 아이들이 이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베트남으로 이주를 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는데요. 노니쌤 채널에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학부모님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해외 이주를 앞두고 원서 읽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실제로 출국 이후에도 원서 읽기가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다. 덕분에 잘 학교에 적응을 했다. 라는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례로는 해외 이주를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서도 계속해서 원서 읽기를 공부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저는 그만큼 원서 읽기의 효과를 맛보셨고 또 체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리터니, 즉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원서 읽기만큼 좋은 영어 노출 환경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 혹은 해외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만 원서 읽기가 좋은 것이냐 하면은 저는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해외 출국 예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또한 원서 읽기만큼 좋은 영어 노출 환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 영어는 그 아이의 일생에서 하나의 교과목이 아닌 하나의 언어이죠.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의사소통 수단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지금 당장 수능이나 영어 성적이 아닌 성인이 된 그 이후에 굉장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 영어, English는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이자 언어이죠. 이 영어라는 언어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방인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단이자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역사적인 배경 혹은 문화적인 배경의 이해 그리고 공감 없이는 서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즉, 언어라는 것은 단순 지식, 그 이상의 영역인 셈이죠. 단순히 낱말의 조합이 아니라 각자 사람이 가진 문화와 콘텐츠를 담아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외부 환경에 자극이 적은 EFL 환경에서는 오직 원서 읽기를 통해서만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와 2019년도 11월경부터 수업을 받았고요.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2021년 1월경부터 저와 수업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2021년 2월경에 출국을 했었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온라인 수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간혹 가다가 드릴 예정인데 이 당시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했었지만 현재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1년 그리고 온라인으로 1년 반가량 공부해서 총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만 1년 반 정도를 공부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저와는 22년도 여름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엄마표로 진행을 약 1년가량 하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노니쌤 채널의 첫 학부모님 인터뷰를 들어보게 될 텐데요. 저와는 약 4에서 5년 정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시고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만큼 리얼한 후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많은 공감과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 잘 들어주세요. 오늘의 인터뷰도
학부모님께서 해외에 거주 중인 관계로 전화 인터뷰로 준비해봤습니다. 해외 파견 소식을 듣고 두 아이의 영어 공부 면에 있어서 어떤 게 고민이셨을까요? 우선 한국식 영어에 익숙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현지 수업에 들어갔을 때 입도 뻥끗 못하고 네. 수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자체 수업 안에서 그러니까 융화되지 못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 아이는 저와 2년 반, 그리고 둘째 아이는 1년 반 원서읽기를 진행했는데 아이들을 지켜보는 입장, 그러니까 어머님의 입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뭐 효과나 변화가 있었을까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원서 읽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영어 수업도 하고 이 원서 읽기를 꾸준히 시켰더니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책 속에 녹아든 문화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배경 같은 것도 책 속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했더니 아이가 수업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큰애도 그렇고 저희가 외국 선생님하고 외국식 농담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별로 저는 재밌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네. 얘들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문화를 접한 건지 네. 외국 선생님하고 농담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적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놀랍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주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학교 입학 시험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도 원서 읽기가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예, 저희가 입학시험 볼 때는 입학시험이 아주 많이 까다롭진 않아서 입학시험에는 이제 선생님이 주신 팁을 많이 이용해서 했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책 읽기 LA 수업에 특히나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국 애들은 이제 네. LA 수업에서 특히 그 소설을 읽고 많은 양의 책 읽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서 읽기를 통해서 일정량의 책 읽기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단어를 몰라도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서 단어를 유추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있었어서 네.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는 읽기 그 양이나 안 그러면 뭐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주위에 이제 같은 학년에 다니고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LA 숙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오래 걸려서. 근데 저희는 그냥 보통의 숙제 하듯이 느끼면서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도움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해외 파견을 앞두고 어학원에서 영어 도서관으로 이제 첫째 아이를 옮기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 데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제 한국 어학원에서도 잘하고 이제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휘 그다음에 지문 해석 위주로 입시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는 거는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외로 갈 때는 다양하게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레벨이 낮아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속상은 했는데 원서 읽기로 바꾸게 되니까 넓게 두루두루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너무 좋은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해외 파견을 앞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이들에게 원서 읽기를 시키실 것 같나요? 아니면 어학원을 다시 보내실 것 같나요? 저는 원서 읽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 방향을 아예 딱 원서 읽기로다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도 일부러 그런 쪽으로 알아봐서 하고 있고, 저는 영어는 이제 좀 살아있는 영어를 해서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접했으면 좋겠어요. 네, 원서 읽기가 저는 정말 답인 것 같고, 큰아이도 이 아이가 이제 입시나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아이 자체도 원서 읽기를 하면서 자기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는 거를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뭐 지금은 입시를 하지만 네. 나중에 가서는 정말 자기가 즐겨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그 원서읽기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적으로 아이랑 선생님이랑 많은 것을 하고 또 맡기는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없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랑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할 때는 네. 선생님을 이제 믿고 보내서 크게 네. 걱정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꼼꼼히 잘 봐주셨기 때문에 어, 제가 그렇게 많이 뭐 했니 안 했니 하고 들여다볼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음,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네. 그리고 여기 해외에서는 학원들이 네. 전적으로 그냥 아이한테만 맡기지 선생님들이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보시는 분은 제 경험으로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은 학원을 보내는데 네. 이제 제가 학원에서의 시너지를 많이 얻으려니까 제가 학원에서 보는 자료도 같이 좀 보고 있고 네. 단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해줘서 네. 아이가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이해를 좀 시키려고 예전에 선생님하고 할 때도 보면 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네. 한국말로는 그렇게 써놨지만 이게 정말 어떤 뜻인지 선생님이 물어보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체크해주고 있고 조력자 아니면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음,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돌발 질문인데요.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서, 네, 이제 저랑 할 때랑은 단어를 공부하는 형태가 조금은 달라졌잖아요. 이제 그쵸. 엄마표를 하게 되면서 단어는 조금 이제 완벽하게 짚기가 어렵다 보니, 혹시 맞아요. 이제 그런 단어에서 오는 변화를 어머님께서도 느끼실 수 있으셨을까요? 제가 네. 선생님하고 하다가 이제 네. 그만두고 처음에는 집중 듣기만 시키려고 네. 집중 듣기라도 해라 해서 단어를 안 했더니 음, 정말 단어 실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전에 했던 것도 이제 네. 까먹어 버리고 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도 잘 되지가 않고 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이제 책도 아깝고 그래서 제가 네. 봤어요. 제가 네. 보면서 아이랑 하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이제 단어를 다시 시켰어요. 어, 다시 시키고 선생님하고 하는 동안에는 아이가 외우는 능력이 네. 탁월하게 막 성장하는 게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안 하다 보니까 그 능력도 쇠퇴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꾸준히 선생님하고 같이 단어를 계속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일단 책을 음, 읽기는 하는데 그냥 네. 어렴풋이 네.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은 차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네.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했던 그 책에 나왔던 단어들을 다시 네. 리뷰시키는 방법으로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끌어내기도 했어요. 아, 너무 잘 도움을 주고 계셔가지고 항상.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돌발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 노니쌤, 그리고 노니쌤의 원서 읽기 방식을 추천을 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이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지금 여기 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학원에서는 네. 단어가 어디 부분에서 어디까지 뭐 1챕터에서 뭐 3챕터, 5챕터까지의 단어가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네. 단어가 이제 영어로 데피니션이 나와요. 네. 나와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단어 외에도 네.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단어를 그때는 선생님하고 하면서 한번 스kim 읽기를 하면서 쭉 네. 추렸잖아요. 네. 그렇게 단어를. 그렇게 네. 해서 꼼꼼히 다져갔는데 네. 여기서는 애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모르는 단어까지 막 찾아가면서 하는 애들은 극히 드물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것만 이제 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 정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능력이 되면 네. 선생님처럼 방식으로 네. 학원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아, 들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너무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음, 이게 그렇지만 아이도 잘 따라와 줘야 되는데 저희 네. 둘째 같은 경우는 네. 형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원래 저렇게 하나 보다 하고서는 그 양을 음, 그냥 그대로 소화하면서 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랬더니 다음번에 뭔가가 좀 많은 양이 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학년이 높아져서 공부 양이 늘어났고 읽어야 되는 양이 많아졌을 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방법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스스로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른 과목에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해외 네. 이주를 앞두고 고민 중인 학부모님들께 영어에 대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 같나요? 만약에 입시학원이나 어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거를 이제 불안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놓을 수 없다면 원서 읽기는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저희 큰애랑 작은애를 아예 한국에서 처음서부터 했었다 그러면 그냥 저는 어학원 안 보내고 선생님 하는 그 원서 읽기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너무 아쉬워요. 좀 일찍 알아서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쭉 이 속도로 해서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원서 읽기만 해도 사실은 되게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입시 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고 너무 좋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머니.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저희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왔을 때도 끝까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든든했었고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들도 그 점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알아준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인터뷰는 어떠셨을까요? 저는 해외 이주를 앞두고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이야기들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어느 나라, 어느 학원을 가던 꼭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학원에만 보내놓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는지 어머님처럼 러닝메이트, 조력자처럼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단어를 어렴풋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가 있었죠. 늘 제가 이야기해오듯이 단어는 어렴풋하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원서 읽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그 안에서는 영어 단어는 조금 등한시되고 미흡한 부분들이 늘 아쉬운 것 같아요. 한국어도 단어를 모르면 읽을 수도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죠. 그만큼 하나의 언어에 있어서 단어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하기도 너무 힘이 들고 아이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힘을 내서 꼭 짚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문자로 남겨주셔서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어머님을 통해서 아이가 보내준 후기도 있었어요. 아이가 라이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들도 다녀봤지만 루니쌤이랑 원서 읽기를 하면서 배웠던 라이팅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게 참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원서 읽기만 하면 놓치는 게 많지 않나? 라이팅도 못하고 스피킹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을 여전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노니쌤 구독자라면 이제는 다들 아시죠? 원서 읽기를 정말 제대로 하면 수준급 에세이도 쓸 수 있고 원어민에 준하는 스피킹 실력 또한도 뽐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영상이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해외 이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특히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노니쌤과 공부한 아이들이라면 SR 성장 지표도 빠질 수 없겠죠?
첫째 아이는 2019년 11월 초등학교 4학년에 노니쌤과 첫 SR 테스트를 보고 GE는 2.2, IRL 1.5가 나왔고 노니쌤과 약 2년 반에서 3년가량 공부한 결과 2022년 8월 중학교 1학년 때 응시한 SR 테스트에서는 GE 7.6, IRL 7.7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아이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초등학교 2학년에 응시한 SR 테스트에서 GE 2.1, IRL 1.4를 받았었는데요. 한국에서 노니쌤과 1년가량 공부하고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영어로 학교 수업을 받기 시작했던 첫째 아이와 달리 둘째 아이는 베트남에서 영어로 학교 수업을 받으며 온라인 수업으로만 노니쌤과 약 1년 반에서 2년가량 공부를 병행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된 2022년 5월에 응시했던 SR에서 GE 3.7, IRL 3.4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둘째 아이도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이 사례를 통해 해외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꼭 영어 실력이 기하학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니쌤이 늘 강조하던 이야기죠.